내란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모시고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도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긴급 의총이 열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네. 지금 의총은 어떻게 소집이 된 겁니까? 새벽에 바로 진입이 되자마자 원내에서 의원들에게 공지를 해가지고요. 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의원총회를 하다가 네. 지금 왔는데 많은 의원들이 지금 집결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게 워낙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비상 대기를 네. 해야 된다고 원내 지도부에서 판단을 하고 소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관저 입구에서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아마 이번에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즉 체포가 될 때까지 네.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아마 경찰이 준비를 하면서 가장 좀 조심하려고 했던 건 네. 강한 물리력 충독보다는 최대한 설득 작업을 하고 서서히 하지만 끈질기게 체포영장은 꼭 집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의원들과 변호인들 특히 의원들이 네, 국민의힘 의원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고 있는데 그건 명백히 특수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지금 법을 경호처법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법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 발부는 다른 판사 두 분이 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을 막으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위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거기서 충돌을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건 대화를 하는 건 좋은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공수처도 좀 강경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도 공언을 했었는데 네.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근데 저도 아침에 언론을 오면서 보니까 네. 상당히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네. 일부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네. 지금 굉장히 걱정은 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마 48시간 동안 네. 공수처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받겠죠. 네. 예, 아마 과천 정부 종합청사로 네네. 가겠죠. 이게 48 동안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구속을 할 건지 말 건지. 당연히 48시간이 지나면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20일 안에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에서는 한 20일이니까 반절 정도 이상은 수사를 마무리를 할 텐데 네. 기소는 검찰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은 기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실 걸로 보시는군요. 당연하죠. 이게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네. 지금 법리를 이야기하는데 네. 과거와는 다르게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현장에서 저희 국회도요 CCTV에 모든 게 다 채증이 돼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 들어가는 것도 다 채증이 돼 있고 더 중요한 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논의했던 주 임무 종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국정조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그 명령을 문을 부수라고 했다라고 명령을 받았더라고 국민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그리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법원에서 증언을 한다면 그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구속 기소를 안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해도 연장 청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시고요. 예,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먼저 이 과정 관리를 못했다는 게 최대행도 본인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공권력 간의 충돌이 있다고 하면 말로만 할 게 아니고요. 네. 집합에서 논의를 해보고. 근데 그 최 대행이 신경을 써야 됐다는 거 해야 되는 건 꼭 기계적 중립만이
옳은 네. 판단은 아닙니다. 네. 이런 혼란한 시기일수록 법이 가르치는 방향이 무엇이냐, 어떤 게 헌법을 지키고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원칙을 강구히 새기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됩니다. 갈등이. 네. 그래서 그 강한 입장, 법원의 입장 이런 걸 가지고 각 부처를 설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결론은 그렇게 이제 이미 충돌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정자의 역할을 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뭐 심판부터 이야기하겠다는 건 좀 빠르고 빨리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고 이 사건이 이후에 국민적 갈등으로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저는 최고 대행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상목 대행의 고민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예. 경호처와 공수처 예. 양 기관 간의 갈등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약간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갈등은 이미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간의 대립은 경호처는 경호처법에 따라서 네.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공수처는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고 이미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 갈등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법을 따라야죠. 즉, 이 양쪽의 주장보다는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걸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조정 못합니다. 네. 그래서 법치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 유혈 사태가 발생하거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좀 크다는 생각이시군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권한 대행을 맡고 있으면 제일 핵심은 이 혼란한 시기에는 갈등 조정이고 갈등이 충돌로 가지 않는 역할과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최 대행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경찰이 그 1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2차 저지선으로 이동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경찰, 불상사가 일어나면 또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가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이게 책임을 그래서 계엄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막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네.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다는 네. 내용을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정당화하고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 간에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대체 이 민주당이 이번 사건과 어떤 관여를 하고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계엄입니다. 계엄을 왜 선포했고 그리고 계엄 이후에 지금 전부 파생되는 문제이잖아요. 네. 기관 간의 갈등, 그다음에 어제 국회 내에서도 군 또 내부의 갈등, 현장에서의 국민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네. 이게 왜 이렇게 첨예하게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때문에 이 현상이 판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민주당 탓, 무슨 탓, 시민단체 탓 이제 그만하십시오. 빨리 이 상황을 정리를 하는 건 법에 따라서 대통령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개헌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것이 현재 현안을 정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중재 역할이 지금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데 네. 조금 돌아볼게요. 네. 지난 3일 1차 집행 때죠. 예. 그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서 경찰청 자료를 좀 받으신 게 네, 맞습니다. 있다고요. 그건 예, 어떤 예.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경찰 차장 관련된 통화 이걸 보니까 네. 오전 11시 41분부터 오후 1시 28분까지 네. 4번 통화를 합니다. 네. 4번 통화를 하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한테 예. 네, 최상목 경찰 권한대행이 차장한테 통화를 하는데
경호처와 경찰 간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냐. 네. 이거 물어보는 것처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호처 직원을 경찰에서 막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럼 경찰청 차장 입장에서는 지금 막 그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뭔 의미지? 니들 조심해라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경찰청 차장 입장에서는. 근데 그 전에 왜 저희들이 이걸 그 압력성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네. 그 직전 한 11시 17분경에 이 경찰청 차장하고 경호처 처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경호처에서 경찰에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이 101, 네. 202 경비대가 관저로 움직이도록 즉 경찰이 보호막을 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네. 근데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은 이 법원에서 정당한 영장을 집행했고 경찰이 그렇게 움직여서 막는 건 유법하다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네. 그 뒤에 최상목 대행이 전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호처와 최상목 대행의 통화 이후에 경찰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들 기관 네네네. 오늘부터 국정조사 하는데 네. 아마 보십시오. 네. 그 국정조사 나와서 거짓말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명확히 파악해 나갈 텐데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윤 대통령 지키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러면? 좀 기계적 중립은 현재 그런 흐름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상황이 막중하니까 저희들이 막 무조건 탄핵만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탄핵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어떤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지 또 진중하게 판단하려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행이다. 다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그 방금 뭐 말씀드린 것에 대한 연장선상인데요. 이렇게 아무 입장을 안 내고 그냥 뭐 다 중립이다.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에 대해서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네.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심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런 어떤 최근 현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예.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어요. 예.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좀 여쭤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교감 없이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저 그게 되게 이례적이더라고요. 이 체계가요. 네. 납득이 안 갑니다. 네. 과연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교감 없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막 자기 입장을 내는 것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관없이 네.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나라로 따지면 당나라처럼 네. 운영이 되는 거죠. 네. 별도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이 전에 뭐 공수처 수사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제3의 장소에서 이야기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예. 예. 이런 이야기도 내부에서 하고 네. 그러면 전에 법적 절차를 따랐으면 되는데 네. 지금은요 본인들도 아마 턱까지 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법에 대한 집행이 네.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다가오는 거. 그래서 네. 헌재에 대한 태도도 안 나오면 재판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응하고 네. 공수처 뭐 경찰 수사 불법이다. 법원에서 청구한 체포영장도 뭐 맞지 않다. 네. 이런 주장을 하다가 이제 턱까지 차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좀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최고 행정 수반이고 그걸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나와서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논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대응들 좀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을 예. 해봤어요. 그러면 일단 불법 수사기 때문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대통령 측 입장인데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예. 이제 제3의 장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대통령이 좀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로도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네. 안타깝기도 한 게 네. 저는 시간 끌려고 자꾸 이러는 겁니다. 네. 쉽게 이 문제 정리하려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 아니 자기를 경호해주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좀 보십시오. 앞에서 막 저지하는 사람들이요. 며칠 후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기를 제가 어제 손들어 보라고 다른 국힘의원이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요. 군인들 한 80명 왔는데 수사받고 온 사람들 손들어 봐라 했더니 한 60~70%가 다 손들고 있어요. 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면 그만하십시오. 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다 할게요. 그리고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하고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나오는 게 지금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관저 앞에 3차 저지선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저지선 앞으로 집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버스 차벽이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내란 국조특위의 첫 기관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여야 충돌이 있었어요. 쟁점이 뭐였습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너무 허위에 입각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네. 팩트가 아니다. 네. 라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 내란의 수괴가 윤석열이고 그리고 당시 거기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공소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냐. 네. 이걸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기관 보고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있으셨어요? 역시 이제 그 특수전 사령관이 와서요. 그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것. 그전에 국방위 과정에서도 뭐 문을 부시고 들어가라 네네네. 이런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실제로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김명수 합참의장 예. 이 강한 어조로 북풍 외환 유치 의혹에 대해서 절대 그런 계획 없었다. 예.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까지 예. 했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자, 해봐서 이게 아닐 수도 있죠. 북풍을 유도를 하기 위한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뭐 그 우리 평양에 드론이 네네. 띄워졌는데 네. 예, 군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 네, 확인해 줄 수 이게 없다. 통상적인 비밀리에 우리 군사 그냥 작전을 하는 건지 네. 특정한 목적을 하고 있는지 네. 그 유무를 파악을 하자는 것입니다. 네. 없어야죠.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런 유문을 판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다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 체포팀이 2차 저지선도 통과를 해서 2차 저지선 차벽을 우회해서 관저로 진입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제가 이번에 반드시 집행이 될 거라고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네. 경찰에서는 아마 이런 사건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네.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울, 그다음에 경기 남부, 북부, 인천청, 네. 광역 수사단 포함 1000여 명이 지금 가 있고요. 네. 이 인력들은 형사 분야에서 아주 뭐 현장 대응 능력 또 수사 능력 베테랑들만 뽑아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빠르게 급히 가다 보면 폭력적인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아마 우려를 할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조금씩 하되 반드시 집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멈추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지선을 통과하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계속 진행을 예.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예, 현재 보니까 예. 그런 양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예. 네. 그 내란 국조특위 얘기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76명의 청문회 증인이 진통 끝에 의결이 됐습니다. 예, 예. 민주당에서는 왜 대통령이 꼭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이 국정조사가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통한 네. 내란 혐의 국정조사입니다. 네. 즉 수계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조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오면 그건 국정조사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정조사의 메인은 윤석열을 조사하는 겁니다. 당연히 출석을 해야죠. 그렇군요. 예. 근데 현직 대통령 망신주기다. 정치 공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오겠냐. 또 현실적으로 나오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일련의 과정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네. 어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자꾸 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또 역으로 그렇습니다. 2024년 네. 12월 3일 날 민주화되고 산업화 성공한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 속에는 그래도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 네. 그런 나라에서 모두가 평안히 아무 징후도 없는데 갑자기 뉴스를 통해서 계엄 선포한다고 하고 갑자기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헬기가 날아들고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하고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선관위에 진입을 하고 이런 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6명의 증인 예.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조율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의결은 했지만 네.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뺄 수도 있고 네. 또 다시 더 추가도 할 수도 있고 그 논의는 더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확정된 건 아니군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일 텐데 네. 또 굳이 증인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든지 네. 어제 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안 문제로 안위 문제로 급히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아, 네. 이런 게 오면은 또 빼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